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과거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피해자에게 8,33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엘라바마주가 어제 미전역 최초로 질소가스 사용을 집행한 가운데 당국이 당시 처형 집행 과정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지역 렌트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LA 지역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우니 지역에서 한 음주운전 차량이 대낮에 유치원을 향해 돌진하는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각종 뇌물 혐의로 기소된 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패소해 피해자에게 8,300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1,000억 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라면서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연방법원은 27년 전 있었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인 이진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몰아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총 배상금 가운데 1,830만 달러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 나머지 6,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원고 캐럴은 지난 1996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인물로 지난해 5월 성폭행 관련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음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소송을 내고 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We will immediately appeal. We will set aside that ridiculous jury. And I just want to remind you all of one thing. I will continue with President Trump to fight for everybody's First Amendment right to speak. Everybody's a right to defend themselves when they are wrongfully accused and to be able to say, I didn't do it. 오늘 재판정에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고 측 변호사가 말하는 동안 갑자기 법정을 빠져나가거나 배심원단의 판결이 나오기 전 법원을 떠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배심원단의 판결 후엔 자신의 SNS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시킨 마녀 사냥이라며 거센 비난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쌓여있는 다수의 민사 형사 소송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성범죄 피해에 관한 2심과 트럼프 그룹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 등 민사 재판을 비롯해 지난 2021년 의사당 난입 사태, 대선 개입 의혹 등 쌓여있는 형사 소송도 수건에 달합니다. 일각에선 향후 재판에서의 유무죄 여부가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표심을 움직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엘라바마주에서 어제 미 전역 최초로 질소가스로 질식시키는 사형이 처음으로 집행됐습니다. 엘라바마주 당국은 어제 저녁 7시 53분쯤 애트모어에 있는 한 교정시설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58세 케네스 스미스에게 질소가스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정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처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15분간 질소가스가 주입됐고 스미스는 첫 2분 동안 몸을 떠는 등 몸부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f course, Kim appeared that one Smith was holding his breath as long as he could, and then there's also information out there. He struggled against the restraints a little bit, but there's some involuntary movement and some agonal breathing. So that was all expected and is in the side effects that we've seen or researched on nitrogen hypoxia.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질소가스 주입이 매우 잔인한 방식이라며 이번 사형 집행을 계기로 사형 방식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스미스는 지난 1988년 한 목사의 청탁으로 목사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사형 선고를 받고 36년간 복역했으며
앞서 스미스가 질소가스 처형 방식이 비인권적이라며 연방대법원에 사형 집행 중단 항소를 제기한 바 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렌트비가 전년 대비 하락한 가운데 LA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트닷컴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세크라멘토의 임대료가 6.5% 이상 하락하면서 월 평균 $2,537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또 리버사이드 메트로 지역은 3.7% 이상,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고는 각 1.06%, 그리고 0.24%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LA의 경우 지난 12월 월 평균 렌트비는 $3,515로 전년 동월 대비 4.06%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렌트비 하락 원인으로는 최근 몇 년간 일어난 전국의 건설붐 현상과 이로 인해 공급 대비 공실률이 증가했고 또 수요 부진과 계절적 요인 등이 지목됐습니다. LA 인근에서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유치원 놀이터로 돌진하는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45분쯤 갈라틴 초등학교 부근에서 과속하면서 질주하던 SUV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학교 앞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유치원 놀이터로 돌진했습니다. And then I came out and that's when I saw the SUV in the playground, the fence down, the car flipped over. 이번 사고로 보행자와 학생, 교직원 등 다행히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우니 경찰국은 33세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고 남성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이번 사고로 손상된 울타리 복구 작업에 들어갔지만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신속하고 꼼꼼하게 울타리 작업과 설비,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여러 건의 홍역 발병 사례가 보고되자 당국이 홍역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이후 미국에서도 24건의 홍역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사례 가운데 7건은 해외여행 입국자였으며 필라델피아 병원과 어린이집에서 각각 5건의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부분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당국은 실제로 팬데믹 이후 어린이들의 예방접종률이 크게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역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면역력이 없는 사람에게 전염성이 매우 높고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기침이나 재채기의 비말을 통해 퍼지며 감염이 됐다면 증상은 일주일에서 2주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유럽에서 지난해 홍역 발병 사례가 전년 대비 45배 이상 급증하자 홍역 경고를 발령하고 긴급 예방접종을 촉구한 상태입니다. 애완용 도마뱀으로 인기 있는 턱수염 도마뱀에서 희귀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성이 발견돼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애완 도마뱀으로 인기가 많은 턱수염 도마뱀의 일종인 비얼디드 드래곤 또는 포고나로 불리는 도마뱀의 배설물에서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성이 발견됐습니다. 또 애완 도마뱀을 집안에서 자유롭게 풀어놓는 경우에도 도마뱀이 돌아다니면서 살모넬라균을 쉽게 퍼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까지 턱수염 도마뱀 관련 입원 사례는 10건이며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2건의 설사를 유발하는 질병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편 당국은 해당 도마뱀을 껴안거나 입술을 대지 말고 도마뱀 주변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도 삼가하고 도마뱀을 만진 손으로 음식이나 입을 만지지 말 것도 당부했습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딥페이크 이미지가 급속도로 유포돼 논란이 커지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스위프트의 얼굴에 노골적인 성적 자세를 취한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가 급속도로 확산했습니다. 해당 이미지의 최초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주로 SNS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인스타그램이나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 등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재 스위프트의 이미지를 올린 계정들은 대부분 정지됐지만 이미지가 삭제되기 전까지 수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테일러 스위프트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스위프트의 팬들은 음란 이미지가 퍼진 소셜미디어 X에 항의하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의 110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이 보행자 다리 철거 공사로 인해 오늘 저녁부터 주말까지 폐쇄됩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오늘 저녁 11시부터 내일 오전 7시까지 110번 프리웨이 엑스포지션 블러버드 구간의 1차선만 개방하고 110번 남쪽 방향과 10번 프리웨이 진입로는 모두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저녁 11시부터 일요일인 28일 오전 10시까지 아담스 블러버드 출구도 폐쇄됩니다. 카일 트랜스는 프리웨이가 폐쇄되는 동안 운전자들은 다른 진입로로 운행하고 이 지역을 지나갈 때는 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각종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호세 후이자 전 LA 14지구 시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오늘 열린 호세 후이자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또 후이자 전 의원에게 LA 시정부와 국세청에 44만 3,905달러를 상환하도록 했으며 이 가운데 5만 달러는 즉각 상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후이자 전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LA 14지구 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주택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150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과 각종 불법 접대를 받아오다 지난 2020년 연방수사국에 체포됐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게 가자 지구에서의 집단 학살 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주목했던 군사작전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17명이 법대에 오릅니다. 현지 시간 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행위를 방지할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국 군대가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직접적이고 공개적 선동은 처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집단학살 혐의의 증거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할 조치도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he court is acutely aware of the extent of the human tragedy that is unfolding in the region and is deeply concerned about the continuing loss of life and human suffering. 팔레스타인 측은 판결에 대해 이제 가자지구에 대한 대량 학살을 멈춰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면서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소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측도 이스라엘의 행위가 집단 학살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라면서 결정적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박탈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휴전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결정을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들을 제소한 남아공과의 직항 노선도 3월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번 명령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휴전에 대한 언급도 없었던 데다 명령을 강제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22년 러시아의 군사작전 중단을 명령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실제로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내리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결정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법원이 약 5년간의 긴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미루는 등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거나 양 전 원장이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법원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년 11달 290번 공판 끝에 나온 1심 판결인데 판결 선고에만 4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당연한 기결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당연한 기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5년 동안 검찰이 적용한 47개의 범죄 혐의는 크게 3갈래로 나뉘는데 법원은 먼저 재판 개입 혐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른 법관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으니 권한을 남용했다는 말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대법관에게 기각이 맞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도 정상적인 논의라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검찰은 수건 사업인 상고법원 추진에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으려던 거라고 봤지만 법원은 그런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두 번째,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의혹은 위법하다면서도 무죄였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게 아니라 재량껏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고 또 비판적 소모임을 와해시킨 과정에 양 전 원장이 공모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고 동향을 수집하고 언론 칼럼까지 대필해준 혐의, 비자금 조성 등 비교적 사소한 혐의들까지 수뇌부가 공모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47개 혐의 전부 무죄 판결했습니다. 5년 재판 끝에 완패한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0대 남성에게 피습당한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배 의원 측은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제 10대 남성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사건과 관련해 CCTV 영상을 확보하러 온 겁니다. 범행 도구 나오나요? 피해자 몇 시쯤 집에서 나오는지는 범행 동기는 나왔나요? 지금 정신질환 호소하고 있는 건 맞을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연예인을 만나려고 2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배 의원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행에 쓰인 둔기는 남성이 평소에도 들고 다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병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배 의원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뇌출혈은 없는 걸로 나타났지만 어지럼증과 근육통을 호소하고 있어 당장 퇴원은 어렵다고 배 의원 보좌관은 전했습니다. 우발적이었다는 남성의 진술이 사실이라 해도 도대체 왜 배 의원을 공격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또 짧은 시간에 10여 차례, 심지어 배 의원이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이유와 범행 이후 바로 도주하지 않고 왜 현장 주변에 머물렀는지 등도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부분입니다. 27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임의로 제출받은 남성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내용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입원 조치 중인 피의자에 대해선 회복하는 대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정치의 테러로 규정하고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정치권 스스로 혐오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대통령실은 엄정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정무수석이 배현진 의원을 직접 방문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와 다름이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테러 사건 3주 만에 또 정치인 피습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야는 이를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선 극단적 진영 대결 정치가 실질적인 폭력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혐오 정치, 양극화된 정치를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잘못된 언어로 국민에게도 그 정오를 전파하는 일을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전쟁이구나.
근데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도 같이 싸우고 있구나. 총선을 앞두고 모방범죄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에 경찰은 정치인 신변 경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당 대표로 한정했던 근접 신변보호 대상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 위원장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다음 주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 선거 경호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과 집보험 가입에 대한 최근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보험이나 집보험 회사로부터 갱신을 해주지 않겠다는 non-renewal 노티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렇게까지 상황이 전개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자동차 사고가 클레임이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산불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주 규정으로 인해서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보험회사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더 이상 보험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받더라도 차를 직접 가지고 에이전트 사무실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든지 1년치 또는 반년치의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하게 하고 있으며 그동안 낮은 보험료로 많은 고객층을 만들었던 가이코 보험회사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사무실을 닫았고 온라인으로만 견적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전 기록과 운전 경력 그리고 1년 운행 마일리지 이 세 가지를 보며 운전 기록상의 벌점이 1점 이하이면 굿 드라이버로 20%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보험료를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이외에도 집보험과 같이 가입하면 멀티팔러시 디스카운트를 적용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해 줍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 규정마저 깨지고 있고 운전 기록이 좋으면 무조건 매년 보험료가 인하되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 폭이 5에서 10%로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현재 보험사를 유지하시고 보험료가 30~40% 이상 인상되었다면 본인의 운전 기록이 좋고 또 본인 소유의 집이 있으면 다른 보험사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 경우를 언급하는 것은 보험사에 따라서 우대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보험의 경우에는 현재 보험사에서 갱신을 안 해주고 다른 보험사에 견적을 요청했는데도 산불 위험 지역이나 이전 클레임 기록 등으로 인해서 받아주는 곳이 없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 저희가 CFP라고 하는데요. 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견적이 가능하므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는 주로 산불 커버리지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타 사고나 손해나 보상은 따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1월 26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